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지금 올 들어서 첫 데드크로스가 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과매도가 현재 나타났음을 시사하는 바인데, 이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보통의 경우는 악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자, 과거 리플의 데드크로스는 보통 바닥 단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데드크로스는 오히려 자, 반등 신호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저점의 추세선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추세선을 현재 살짝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이전 저점을 계속해서 세력들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650원이죠. 이 구간까지는 자, 내려올 확률이 좀 적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곧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신호가 현재 출현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 SEC와의 소송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4월 29일에는 배심원 재판의 정식 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될 것인데,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불과 이제 한 거의 석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때가 되면 우리 리플 이제 이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충분히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를 보시게 되면 미 법원에서 리플의 재무제표, 리플 판매 계약서 제출 강제 명령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리플이 지난 7월 13일에 SEC와의 약식 판결에서 우리가 이제 기관 판매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개인에게 판매한 리플은 자, 합법으로 판결이 났었죠. 그래서 이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SEC가 우리 리플에게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리플이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벌금을 지금 재책정을 하기 위해서 SEC가 판매 계약서 제출을 요청을 한 것이죠. 일단 처음에는 우리 리플이 당연히 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거부를 했었는데, SEC가 다시 한번 요청했었고, 그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서 승인을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이제 벌금 책정에 대해서 벌금을 적게 내고서 SEC와 소송을 끝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최근에 SEC가 우리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1조가 넘는 벌금을 이제 추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SEC 같은 경우는 아론 고벨사를 상대로 해서 벌금 처벌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SEC가 아론 고벨사의 가시적인 투자자 피해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SEC가 아론 고벨사에게 처음에 요구했던 벌금을 온전히 환수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인 거죠. 자, 명확한 투자자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SEC가 요구한 벌금이 온전하게 징수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SEC와 우리 리플의 이 소송은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리플의 기관 판매를 진행할 당시에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 리플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순이익금 정도로만 환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 SEC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부분을 다 뭉뚱그려서 이 7억 7천만 달러를 모두 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SEC의 규제 관할은 미국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리플이 다른 국가에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지금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이 SEC를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플이 원고가 되는 거고 SEC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리플은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SEC에게 소송을 걸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리플의 호재가 너무나 많이 있죠. IPO도 진행해야 되고 EDX
마켓 진출도 해야 되고 ETF 출시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아직은 과제인데 이것을 빨리 소송을 끝내야만 이 과제가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SEC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지금 우리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게리 겐슬러가 물밑 작업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합의 카드를 들고 왔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 주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작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조만간 원만하게 합의 카드가 SEC가 합의 카드를 들고 오에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4월 29일 정책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최근 아론 고벨사의 판례를 지목하게 되면은 자,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너무나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EC 위원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근거는 바로 SEC 위원장의 임기가 5년인데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이죠. 그러면 24년도 4월이 되면은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거고, 이제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자, 겐슬러의 사퇴기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면 충분히 현실화,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겐슬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9%포인트나 뒤쳐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들도 곧 민심이죠. 이 민심이 게리 겐슬러를 향하고 있는데 겐슬러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바이든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든 끊어내기 위해서 겐슬러를 사퇴를 시킬 수밖에 없다. 꼬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겐슬러는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과 최대한의 지금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조만간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게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우리 리플 굉장히 강력한 급등으로 전개될 수가 있죠. 이전 고점 너무나 쉽게 뚫어주면서 1,000원 돌파하게 되고 충분히 2,000원, 3,000원까지도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그만큼 이 소송 리스크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많이 잡아왔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소송 리스크가 끝나게 된다면 IPO 바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ETF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EDX 마켓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DX 마켓 같은 경우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작년 6월 달이었죠. 지금 월가의 큰손들이 6개의 큰손들이 합세해서 만든 대형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됐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지만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던 게 바로 EDX 마켓 상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현재 이 네 번째 자리가 이제 비어 있는데,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 하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가장 먼저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EDX 마켓 거래소를 만든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인데, 이 피델리티 운용사의 자금 규모는 약 6천조에 육박합니다. 6천조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6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이 피델리티가 과거에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SEC로부터 우리 리플이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면, 피델리티가 바로 그 날짜에
리플을 네 번째 코인으로서 바로 상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4배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리플 코인은 여기에 절반만 하더라도 2배죠. 2배 가까운 상승력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또 하나 강력한 이슈가 또 바로 IPO죠. IPO는 리플이 벌써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리플랩스, 자, 리플의 회사죠. 리플랩스 주가는 $600, 현재 환율로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80만 원 된 도달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의 가격은 $35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면 현재 환율로 약 46,000원이죠. 지금 리플의 가격이 700원 정도 되니까 약 60배 정도 되죠. 60배 정도의 그런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다고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60배는 한 번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배에서 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만 SC와의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SC의 소송도 이제 곧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합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리플 이번이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한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미국 대부분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와 관련된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미국에서 활동을 못했었던 이유가 바로 SEC와의 소송이죠. 이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SEC와의 소송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구나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와의 소송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는 작업해 주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지금 과매도 구간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 리플은 바닥을 다졌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자, 호재는 그 다음 문제죠. 호재가 있고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을 공유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공유 받으시면서 그리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는 이런 기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앞으로 큰 수익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고요. 자, 앞으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